저는 어릴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인 건 보험금이 어느 정도 지급되어 그 돈으로 집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혼자 고생해서 식당 일을 하시며 부족함 없이 저를 키워주셨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온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 몇 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이런 사실을 다 알고 계셨던 시어머니께서는 상견례 때부터 제가 본인 아들의 등골이라도 빼먹을까 싶어 전전긍긍하셨고 결국 학과를 조건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결혼을 하고 학과한 첫날부터 분가를 하기 전까지 집안일이나 육아를 모두 본인이 하시겠다며 저를 손님 대접하셨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자마자 무조건 본인이 돌보겠다며 잠도 같이 자는 등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끼고 몇 년간 지내고 나니 아이에게 엄마에 대한 애정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집안에서 마음 둘 곳이 없었고 부부싸움이라도 하게 되면 혹시나 쫓겨날까 싶어 불안감을 안고 살았었죠. 이렇듯 시집살이를 하는 동안 육체노동은 없었지만 항상 폭언을 하시며 정신적인 학대를 하셨습니다. 친정 엄마의 팔자를 닮아 내 아들을 잡아먹는 건 아닌가. 친정 엄마 노후에 내 아들이 이용당하는 건 아닌가 하고 걱정하듯 항상 저한테 말씀하셨고 밥을 많이 먹으면 살찐다. 적게 먹으면 너 혼자 밖에서 뭐 먹고 다니냐 하며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가 울면 애 하나도 못 본다며 엄마는 아무것도 못해요. 할미가 최고지. 원래 애는 친정에서 봐주는 건데 사돈이 혼자 벌어먹고 사셔야 하니 나만 힘드네. 니네 집에만 가면 애가 아픈데 친정은 왜 가냐? 장인 없는 처가에 사위가 뭐가 편하다고 친정에 가려고 하냐? 하시며 항상 저를 몰아세우셨습니다. 부부싸움을 해서 분위기가 냉랭하기라도 하면 엄마 닮아 남편 잡아먹으려는 거냐 하셨고 제가 집에서 뭐라도 좀 하려고 하면 네가 뭘 하냐? 그냥 있어라. 하며 항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7년을 살다가 신우가 임신을 했고 신우 아이를 키워주신다는 말씀을 하시기에 저희는 분가를 했습니다. 신우네는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아이만 맡기는 거라 괜찮다고 하셨지만 이때가 아니면 영원히 분가를 못할 것 같았거든요. 분가하는 과정도 쉽지는 않았지만 결국 시가에서 나와 살게 되었고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다닌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선생님께서 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다며 심리 상담을 권하시더라고요. 심리센터에 가보니 아이들은 대부분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데 저희 아이는 엄마를 위주로 생각한다며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도 아이와 함께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나오더군요. 제가 우울증이라고. 많이 심한 상태라 2년은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데 더 마음이 아팠던 건 아이의 마음의 병은 저로 인해 생긴 거라는 거였습니다. 엄마가 모자라서 아이까지 아프게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고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제 상태를 전달했더니 아이와 저의 치료를 위해 장모님과 함께 살자고 권하더군요. 해서 현재 저희 집은 월세로 돌리기로 하고 3월 중반에 친정집으로 이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시어머니께도 말씀드려야 할 듯 해서 오늘 시댁에 다녀왔어요.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께서 너하고는 다르게 네 신우는 아이 이유식까지 다 챙겨오고 아이 봐주는 돈도 더 주더라. 저녁도 지들끼리 해결하니 너희 때랑은 비교도 안 되게 편하다. 하고 말씀하시며 또 저를 깎아내리시더군요. 그러면서 네 신우는 벌써부터 아이 교육한다던데 너희는 안 하냐? 내 손주가 엄마 닮아 멍청할까봐 걱정되니 학원도 많이 보내고 신경 좀 써라. 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로 어머니께서 저런 말씀들을 하실 때 남편은 없었어요. 꼭 단둘일 때만 그러시니 꾸역꾸역 참으며 들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자리를 비웠던 남편이 돌아오고 장모님과 같이 살기로 했다고 말씀드리니 잘했다. 장모님도 적적하실 테니 가서 잘 챙겨드려라. 정말 잘했다.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친정에 들어가서 산다고 하면 불같이 화내실 줄 알았기에 어머니께서 저리 말씀해 주셔서 정말 다행이다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놀고 싶다며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자마자 또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친정집 요새 얼마냐?
딸 하나니까 너희 주시겠지. 살면서 머리 잘 써서 세금 안 내게 재산 잘 받아라. 월세 받는 건 친정엄마 주지 말고 잘 모아서 재산에 보태라. 친정엔 몇 년이나 살 거냐? 아프시면 어쩔 거냐? 하고 물어보시더군요. 대답할 시간도 주지 않고 혼자 다다다 말씀하시는데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는 게 느껴졌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아프시면 요양원 가신대요. 하고요. 제가 대답하자마자 시어머니께서 그래야지 하시는데 그 순간 너무 욱해서 참지 못하고 그런데 그냥 같이 살아야겠어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에 네 엄마가 사위 수발을 받고 싶겠냐? 원하는 대로 해드려야지 하시기에 친정엄마가 요양원 가시면 어머님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너 있잖니? 네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니? 하는데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그럼 남편이랑 아가씨는요? 하는 제 물음에 네 남편은 돈 벌어야 하고 네 신우는 시부모님 모셔야지 하고 말씀하시기에 저도 돈 버는데요 라고 답변했습니다. 진짜 황당한 게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요양원 보내기만 해봐라. 가만 안 있을 거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쩌실 거냐 물었더니 저를 죽여버리겠다네요. 너무 화가 나서 그럼 그냥 지금 죽이세요. 어머님 아들하고 손주에게 보여주면 되겠네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니까짓 게 어디서 말대답이야.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 다 받아주면서 살아줬더니 어디서 요양원 얘기냐? 요양원에 보내기만 해봐라. 내가 아주 그냥 저주를 퍼부을 테니. 니 년이나 니 애미도 다 가만 안 둬. 내가 요양원이나 가려고 지금까지 산 게 아니다. 하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큰 소리가 나니 밖에 있던 남편이 들어왔는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제가 본인을 요양원에 보낸다 했다며 우시더라고요. 남편은 당장 그럴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걸로 싸우냐며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남편이 자초지종을 물어보기에 옛날 얘기까지 다 설명하고 어머님과는 같이 못 산다. 아프시면 요양원에 가시라고 해라. 하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직 어머님이 아프신 것도 아니고 벌써부터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런 것보다 네 치료가 먼저다. 하고 말하더군요. 그런 남편에게 실망스럽고 너무 짜증나서 친정엄마랑 같이 사는 거 취소하고 시댁하고도 영 끊고 싶다 말했더니 이미 집 월세 계약하지 않았냐며 인테리어 공사며 준비한 게 많으니 그냥 친정에 들어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댁은 자주 가자 안 할 거라며 요양원 가시는 건 그때 돼서 상황을 보고 결정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앞으로 시댁에 갈 일은 없을 거고 차후에 어머니와 같이 사는 일은 더더욱 없을 거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만 참으면 괜찮다 하며 내가 아픈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자식까지 저 때문에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네요. 시어머니가 눈에 힘을 주고 저주한다는 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아 잠이 오질 않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말대꾸를 더 못한 게 분해서요. 병간호라도 받으시려면 저에게 잘 보이셔야 한다. 갑질은 제가 해야 하는 거다. 하고 지금이라도 얘기를 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추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쓴 글이었는데 댓글들이 많이 달려 놀랬습니다. 같이 욕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려요. 제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해진 듯 하네요. 사실 남편과 처음 만날 당시부터 제가 더 좋아해서 시작한 연애였고 결혼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학가를 반대하는 주위 분들의 모든 이야기를 무시하면서까지 결혼을 하고 싶어 했던 저였는데 그런 제 과거를 후회한 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제 글을 쓰고 난 후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마침 오늘이 친정엄마가 쉬는 날이라 저도 휴가를 내서 아침에 찾아갔어요. 손해를 보더라도 합가는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리려고요. 엄마가 제 얘기를 듣더니 시원하게 시어머니와 남편을 욕해주셨습니다. 저희 엄마를 사돈 언니라 부를 때부터 싫었다 하시며 네 팔자 네가 꼬았다고 저한테도 한 소리 하시더군요. 본인에게는 잘난 척 야무진 척 할 말 다 하면서 시어머니에게는 왜 못해서 병이나 걸리냐며 약해 빠졌다고 혼도 났습니다. 합가에 관해서는 전에 남편이 제 상태를 전하기 위해 엄마에게 연락했을 때 혼자 사는 게 익숙해져서 딸이어도 같이 사는 거 싫다 하셨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도 저한테는 우선 합가하기로 얘기가 끝났으니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제 상태를 알리고 우울증이 나을 때까지 가지 않겠다고 말씀드리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의 상하 따위는 필요 없고 안 가는 거다 하고 통보만 하라고요. 남편이 못하면 제가 직접 하고 저도 못하면 엄마가 하실 건데 그때는 남편도 아이도 모두 집에서 쫓아내실 거랍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이혼하라고 하시네요. 그딴 놈 믿고 살 수 있겠냐고요. 마누라와 자식이 병드는 것도 모르고 아프고 나서도 지엄마에게 따지지도 못해 그런 상황을 어떻게든 고치려고도 하지 않아. 무조건 장모에게 도와달라고만 하는데 그냥 모자른 놈 아니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작에 엄마하고 얘기할 걸 하는 후회가 밀려오더군요. 처음부터 제가 결정한 게 잘못됐다는 게 창피해서 또 엄마가 속상하실까봐 말 못하고 끙끙대기만 했었던 제가 참 바보 같았습니다. 오래 걸리긴 했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 죄송하긴 한데 속은 많이 시원하네요. 정말 엄마 말씀처럼 남편이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어느 것 하나 해결하지 않고 우유부단하게 행동한다면 이혼만이 답이겠죠. 앞으로는 다른 건 생각하지 않고 아이와 저의 행복만을 위해 독하게 마음먹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겠습니다. 댓글 주신 게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긴 글 읽어주시고 시간 내서 댓글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못돼 처먹은 노인네네요. 그러니까 결론은 장모 재산 다 뜯어내서 요양원에 보내고 지는 그 돈으로 모시라는 거죠. 웃기지도 않는다 진짜. 두 번째 댓글. 시어머니 때문에 우울증 걸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 다 참아서 그래요. 시어머니가 무서워요. 욕하면 욕 한번 들어보세요. 때리면 한 대 맞아봐요. 단 2번은 없다고 꼭 얘기하세요. 대부분 녹음을 하라고 하는데 남편이랑 아기랑 잘 살고 싶으면 쓰니가 강한 여우처럼 바뀌면 훨씬 간단합니다. 친정 엄마는 요양원 가라면서 재산은 잘 챙기라는 게 말이냐고 대들고 시어머니가 저주를 퍼부을 거라 하면 난 가만히 있겠냐고 맞받아치고 2년 전연하면 어디서 년년거리냐고 어금니를 갈아줘요. 때리면 본능적으로 나도 칠병했다고 다음엔 진짜 안 참는다고 하고요. 친정 운운하면 시어머니 친정도 같이 들먹여요. 님 건강이 가장 먼저고 님 가정이 먼저니까요. 우울증이 걸릴 만큼의 스트레스라면 안 가도 되는 겁니다. 시어머니만 보면 안 좋은 에너지가 나오는 거 너무 힘들지 않나요? 그냥 잘라버리세요. 세 번째 댓글. 그래도 친정 엄마께서 전적으로 님 편이라 다행이네요. 엄마 말씀대로 시댁 안 간다고 통보하시고 생각하시는 대로 밀고 나가세요. 안 되면 까짓 거 이혼밖에 더 하겠어요. 정신적으로 계속 고통받는 것보다 그게 낫죠. 자신의 아내와 아이를 지켜주지 못하는 남편과 아빠가 과연 필요할까요? 친정 엄마 집에서 아이와 함께 치료 잘 받으면서 사는 게 훨씬 행복할 듯 합니다. 네 번째 댓글. 시어머 웃기네요. 지는 요양원 안 되고 사돈은 보내라니. 그건 무슨 법이죠? 그 말은 결국 시조카 봐주고 나서 본인이 아프면 나중에 다시 합가하자는 소리잖아요. 그냥 다 무시하고 합가하면 저주할 거라는 시어머니에게 똑같이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합가하게 되면 당신 죽을 거라고요. 다섯 번째 댓글. 요양원보다 교도소를 선택하신 시어머니의 플렉스 대단합니다. 님도 지금부터 저주할 거라고 받아쳐주지 그러셨어요. 참 답도 없는 사람이네요. 그리고 남편은 와이프가 지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증까지 걸렸는데 중지한다는 게 어쨌든 시댁도 가고 요양원도 나중에 상황을 보자. 그럼 상황이 안 되면 모시겠다는 건가? 남편이 진짜 나쁜 놈입니다. 그냥 친정 엄마께서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게 답입니다. 여섯 번째 댓글.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도 통화할 때도 녹음 필수입니다. 차곡차곡 모으세요. 예전에 있던 일도 얘기해서 인정하는 말도 녹음해두시고 어느 정도 모으면 원본 따로 저장하시고 사본은 남편 새끼 들려주고 이혼 불사하고 시댁 쪽 영 끊으세요.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는 이혼 사유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 댓글. 그냥 엄마 말씀 듣고 친정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나중에 아프면 요양원에 보내면 됩니다. 예전에 사랑과 전쟁에서 비슷한 내용이 있었는데 나중에 며느리가 요양원에 확 쳐넣더라고요. 정말 사이다였는데 쓰니도 그렇게 하세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